스피치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가지고는 다 안 되거든요. 몸으로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도 들어가고 실습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스피치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테이블에서의 소통. 또 한 가지 경우는 대중 앞에서의 대중과의 소통. 네, 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란 말을 알고 계시죠?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아프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허준님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몸뿐이겠습니까? 사회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겠죠? 답답한 것을 넘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직 간에, 개인 간에 우리는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소통이 1대1로 상담하고 협상하고 또 갈등 해결하고 대화하고 일상적인 소통이란 영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대중 앞에서의 소통. 이거는 뭐 발표가 되겠죠. 발표 내지는 PT, 프레젠테이션이 되겠고요. 이거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력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감력이라고 하거든요.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력을 우리는 키워야 되고, 그 공감력을 읽어주고 그 공감력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함께 생각하고 트레이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전달력, 이해력, 설득력. 네. 전달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힘을 유발하는 그런 발표력, 프레젠테이션, 그런 기술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트레이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테이블 스피치나 대중 스피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당놀이 공연 보셨죠? 네, 마당놀이는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흥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관객들이 그 마당놀이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흥미있게 춤을 추고 같이 어우러집니다. 공감대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영역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시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시간에 이곳입니다. 이 시간, 공간,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곳은 어디예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됩니다. 사람을 사귀는데 가장 빨리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공통 분모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스포츠, 레저, 이런 거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뜻은 뭐죠?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간 공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감대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그럴싸하게 발표를 유창하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소통의 기술인 것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이블 스피치나 대중 스피치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가. 자, 보세요. 맛이 있습니다. how가 있습니다. looks가 있습니다. what to say, 뭘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구성하지? 어디서부터 말을 하지? 이게 첫 번째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 고민은 그림을 그리듯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뭘로요? 뭘로 그림을 그리죠?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듯 말을 한 방식을 트레이닝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두서가 없지 않고 줄기가 선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어수터 말을 해야 되지 뭐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자, what to say 어떻게 무엇을 말하지에서는 그림을 그리듯 말을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하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빨라져요.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을 하는 사람도 당황스럽고 말을 듣는 사람도 당황스럽게 되거든요. 천천히 뚜벅뚜벅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슬로우 퀵 법칙을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슬로우 퀵 법칙이 뭐냐면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다. 절대 서둘지 마라. 뚜벅뚜벅 천천히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그 내용을 되새기면서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청중도 그 스피치의 내용에 쭉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말해버리면 동행하다가 힘드니까 그래 너 먼저 가라. 나는 천천히 갈게. 그렇게 채널을 돌리거나 다른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우 퀵으로 가게 하려면 포즈 적으세요. 포즈, 템포, 연음법 이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포즈, 템포, 연음법. 포즈, 템포, 연음법이 있습니다. 이 연음법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하나하나 포즈와 템포와 연음법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룩스입니다. 룩스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메라비안 교수라고 있는데요. 그 교수는 유명한 그 메라비안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6%, 전달하는 방식이 38%. 이 두 가지 합치면 45%거든요. 언어적인 요소가 45%, 나머지 55%는 뭘까? 비언어적인 요소다. 비언어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아이 컨택, 네, 제스처, 그 다음에 마인드.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마인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인드가 갖춰주면 스킬은 저절로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좀 세밀하게 스킬을 트레인할 필요도 있겠죠. 아무튼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될까요?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도 존경심이 필요하지만 소통을 위해서도 상대를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중국 속담에 웃지 않으려거든 가게문 열지 마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웃지 않으려거든 사람 앞에 서지 마라. 네, 그래서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웃음꽃이 피어있는 사람이 있고 웃음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원하십니까? 웃음꽃 있는 사람. 왜요?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것이, 잘 풀리고 있는 사람일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잘 열릴 것이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웃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꼬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때 친밀감을 주려고 하면 스마일스, 미소를 띄어야 됩니다. 신기라는 말이 있어요. 신이 사용한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신기, 뭘까요? 바라보고 미소 띄고 끄덕여 주는 겁니다. 바라보고 미소 띄고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네.
페이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치는 언어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비언어적인 비주얼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사람들은요, 의외로 이 목소리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남자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낍니다. 혹시 여친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낀 건 아닌가요? 목소리가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보이스 트레이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음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음이 탁해요. 저는 음이 맑아요. 예.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스에서는 그 발성법이 있습니다. 발성을 하려면 기본적인 호흡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데에는 5가지 오감이 필요합니다. 그 오감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각. 시각적인 요소가 83%, 청각적인 요소가 11%, 후각적인 요소가 1%, 미각적인 요소가 2%, 촉각적인 요소가 3%.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오감을 총동원한 소통. 멋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네. 언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 아, 오늘 비가 오니까 좀 꿀꿀하다고요. 감정을 읽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인정해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싹트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말. 그 다음에 봉사의 손길. 바쁜 일소를 덜어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지금 설거지 내가 좀 도와줄까? 당신이 하고 있는 설거지 내가 좀 도와줄까? 좋아해, 싫어해?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봉사의 손길. 네. 그 다음에 스킨십. 사랑하게 되면 막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보듬고, 볼을 비비고, 허그하고, 이게 다 스킨십, 사랑의 언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왠지 뭔가를 사주고 싶어요. 선물도 하나의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함께 해주는 것. 함께 시장 가고, 함께 쇼핑하고, 함께 등산하고, 함께 땀 흘리고, 이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법인 것입니다. 좋아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면 만지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면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면 일을 거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 바라봐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되기를 염원해주는 거예요. 아이 컨택. 그래서 스피치 할 때, 대화할 때, 아니면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어느 때라도 스피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레이저 눈빛으로, 열정적인 눈빛으로, 열광적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스처입니다.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를 많이 쓰면 굉장히 세련감 있게 열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직되어서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제스처를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바디랭귀지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따라서 합니다. 보이스, 페이스, 아이 컨택, 제스처, 마인드. 자, 오늘 소통을 위한 스피치의 요소를 다 지금 분해해 드린 거예요. 소통에는 2가지 테이블 소통법과 대중학습의 소통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스피치의 3요소는 what to say, 뭘 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듯 말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될 것이고,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래하듯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은 노래하듯 하고요, 노래는 말하듯, 대화하듯 하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looks, 비주얼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요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5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voice, face, eye contact, gesture, mind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